일곱 수에 우리 성주운도 따라들고, 근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 일곱 수가 힘들면 아홉 수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해도만신 벼락당 찡찡이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띠, 네. 2024년 하반기 용띠분들 운세인데요. 자, 용띠분들 총운 먼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띠분들 같은 경우 전체적인 운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반기가 상반기에 시끄러웠으면 하반기에 더 시끄러울 거고요. 네. 상반기에 조금 조심하고 넘어갔다 해도 하반기에도 또 시끄러울 수가 있고, 네. 하반기가 조금 들썩들썩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내가 지나가는 낙엽 하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 한 해 하반기는 조금 조심히, 뭐 언행이 됐든 내 행동이 됐든 좀 네.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큰 탈을 겪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너무 어리지만 네.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00년생 25살입니다. 00년생. 네.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 네. 우리 그냥 딱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이, 머리 싸맨다고 답이 나오냐? 움직여야 답이 나오지? 이러시거든. 그러니 작년, 올해 24살, 25 고민만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본인이 아무리 저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주위 상황이 이랬어서요, 환경이 이랬어서요, 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았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내가 다른 띠보다도 조금 이렇게 좀 내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공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만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본인들을 뭐 품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들한테는 채찍과 당근이 고루고루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이 움직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어찌됐건 내가 결과를 내고 싶다면 작년 올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나가서 내가 작은 거 하나 실천을 하더라도 네. 움직이셔야 선생님들의 그 앞으로의 기본적인, 어찌됐건 우리가 출발선에 설 수가 있으니 좀 그거를 가지고 좀 움직여 보실 필요가 있다. 고민만 하지 말라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살 88년생. 알았어. 그런데 25살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고집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가 자기 연민, 자기 고집, 나 뭐 될 거야 하는데 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우리 할머니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 점사 보면서 연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찝어주고 가고 싶어서 그거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살 소띠분들입니다. 37살 용띠라고요. 소띠 죄송합니다. 아니라고요. 용띠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37에 무진생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삼재에 속하기도 하지만서요, 성주운이 드는 해에 속하기도 해요.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네. 우리가 보통 7수에 맞춰서 성주운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도 속하지만 7수에 우리 성주운도 따라들고, 근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 7수가 힘들면 9수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7수는 사실 뭐 안 좋게만 보기는 어려워. 근데 지금 37에 우리 무진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주운이 드는 때다 보니까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네. 전세 사기나 조금 부동산적인 부분으로 피해, 금액적인 뭐 피해라든지 금전적인 피해,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내가 이혼이나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막 연인들이 있다면 헤어짐이나 이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막 이렇게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막 여자분이 핏대 올려서 막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조금 이렇게 싸우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기도 하고 아 빨리 돈 돌려달라고요 막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좀 그런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이혼이나 이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겠다라고 좀 보이시니까 올 한 해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법적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든지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을 할 일도 많아지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많이 주실 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 또한 주의해 주셔야 적이 많이 생기지 않겠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네. 분명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갑진년이고 용의 해운년에 7수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라는 댓글이 분명 달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타이틀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삼재의 갑진년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7수. 용해인데 용이고 네. 7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을 그럴 건 전 죽으라는 말인가요? 저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건가요? 네. 작년에도 시끄러웠는데 올해도 시끄러울까요? 예,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하는 거겠지만 일단 우리 37의 무진생이신 분들은 자 7수 그리고 삼재 그리고 또 뭐야? 갑진년. 갑진년 이제 성주. 네. 근데 보통 성주운은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7수에 성주운이 드니까 그때 우리가 성주꽃 하는 게 이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용이랑 용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용이 이제 허구의 이제 그쵸. 동물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주적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사주는 잘 모르겠고, 이분들이 다른 것보다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되는 내가 낸데 내가 낸데 그렇죠. 하시는 분들 있잖아. 허세죠, 허세.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건 맞아 하면 싫어요. 그냥 독고다이 내 길로 가고 싶은 거야. 네. 야, 내 생각이 맞아.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남들과는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작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열심히 살았잖아.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저 죽으라는 건가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다만 남들이 어떤 물을 타고 갈 때 그 물을 같이 탈 때가 필요한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데서 헛고집 부리면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난 몰랐는데 옛날에 들어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교도소 간다는 거래. 근데 네. 친구 따라 교도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잘 타라고 고집 이상하게 부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좋은 길을 찾고 싶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담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76년생, 49살입니다. 7수를 넘어서 9수가 와버렸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 7수가 더 힘들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37의 7수 분들이 더 힘드실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아까 했잖아. 7수가 힘들면 9수가 더 힘들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는 9수는 남자고 7수는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저는 그냥 7수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수가 네. 너무 힘들면 9수가 너무 힘들다. 딱 그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 네. 근데 49의 병진생이신 분들은 사실상 이 앞전에 37의 무진생이신 분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분들은 참 젊은 나이인데 건강검진 받아라 이 얘기가 나와. 건강을 살펴라. 건강을 살피고 머릿속을 비워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리를 좀 뺏길 수 있는 위험은 좀 있겠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내 자리가 사라지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하던 사업이
좀 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손님이 뚝 끊기거나 금전이 뚝 끊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실 수 있겠다. 이 아홉수가 아홉수의 삼재가 좀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힘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이나 그리고 내 자리가 뺏긴다고 해도 어떡하죠? 어떡해요? 근데 뭐 이분들 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점사를 한번 보시는 거를. 그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분 한 분 처해진 상황들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금전 투자했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어떤 분은 저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년퇴직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좀 불안해요. 어떡하죠? 저 뭐 어떡해요? 불안해요. 막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 갑자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병원 가셔서 조금 진단을 같이 받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우리 여기 49에 병진생이신 분들이 진짜 화병이야, 화병. 자, 마지막으로 64년생 61입니다. 자, 61의 갑진생이신 분들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무진생이신 분들도 그렇고 갑진생이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는 61의 갑진생, 환갑 성주운이 드는 때예요. 네. 성주운이 들면서 환갑이시고 삼재야.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운이라는 건 들어올 때요, 한 손에 불을 들고 오고 한 손에 금은보화를 들고 온대요. 네.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제대로, 우리 운맞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걸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시에 이 집에 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말 건강하신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뭐 갑자기 이분이 뭐 환갑을 맞이했는데 뭐를 맞이 7순 8순이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집에 좀 대운 아닌 대운이 들어오는 때, 작년부터 대운이 좀 들어오는 때인데 이런 기운들을 잘 맞이를 하셔야 올 하반기도 좀 괜찮으시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문서운은 좀 크게 들어와요.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아까 37보다는 61의 갑진생이신 분들이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서운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문서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사기수를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시니 내가 가졌던 재물들도 다 놓고 가야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갑진생이신 분들은 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맞이하시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운 맞이 이외에도 어찌됐건 좀 안 좋은 기운들을 눌러가되 내 재물적인 기운들을 좀 올려갈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두루두루 살펴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용띠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